자, 치수에서 CAD에서 치수를 입력하셨다 그러면 우리 앞전 시간까지는 그 선형 치수를 이용을 해서 치수를 입력했고요. 그리고 선형 치수를 이용을 해서 앞쪽에 지름 기호가 들어가는 특수 문자 %% C를 이용한 특수 문자 기호도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수에 관련되는 치수 스타일, 즉 치수와 관련되는 스타일 값을 변경을 하고 나머지 치수들까지 같이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 스타일을 바꾸는 기능은 D. 자, D하고 엔터인가요? 이렇게 D하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치수와 관련되는 스타일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수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치수와 관련되는 환경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사용자는 여기서 먼저 선이라는 탭을 선택하신 다음에 선의 그 치수선이죠. 치수선에 대한 색상을 선택을 해서 빨간색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미리 보기로 형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수 보조선에 대한 색상도 사용자가 빨간색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미리 보기로 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자라는 탭에 가서 문자에 대한 색상을 노란색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1차 단위에 가서 소수 구분 기호가 현재 쉼표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침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에서는 치수선 빨간색, 보조선 빨간색,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기본 옵션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기호 및 화살표 기본으로 쓰겠습니다. 문자라는 탭에 가시면 문자 색상은 노란색인데 나머지 부분들 따로 변경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맞춤도 그냥 넘어가고 1차 단위 탭에서는 소수 구분 기호를 마침표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 단위라든지 공차 부분도 그냥 기본 값을 그대로 두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닫기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입력한 치수에 대한 환경이 이렇게 설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 치수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선형 치수. 자, 선형에 가서 이번에는 여기 포인트입니까? 여기 포인트부터 여기 포인트까지 치수를 입력하고 자, 계속적으로 치수 입력하겠습니다. 선형에서 여기 포인트부터 여기 포인트까지 치수를 입력하고요. 같은 방법으로 엔터 치게 되면은 자, 엔터 버튼은 기능을 반복 실행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점부터 여기 점까지 먼저 선형 치수를 뽑아 놓고 고른 다음에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앞쪽에 %C 닫기 또 얘도 클릭하고 자, 이 부분은 앞쪽에 피치원 지름이니까 P, C, D라는 글자를 입력을 하고 %C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 눌렀고요. 그리고 이것도 선택을 해서 %C를 입력하고 닫기 버튼을 누르면 전체적인 지름 치수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치수 하나 빠진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요거 12 얘도 더블 클릭해서 뒤쪽에는 우리 끼워 맞춤 공차 대문자 H7을 입력하고 닫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 전반적인 치수에 대한 편집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2라는 치수, 자, 12의 대문자 H7은 우리 지름 기호가 12고요. 그리고 뒤에 H7은 구멍에 대한 끼워 맞춤 공차로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자, 실질적으로는 한쪽 부분의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죠.
치수 보조선과 화살표가 표시가 되면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편집 기능을 잠깐 볼 건데, 자, 얘네들에 대한 편집 기능은 우리 프로퍼티스, PROP, 프로퍼티스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이용하면 자,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또 다른 창이 열리고요. 여기서 사용자는 편집하고자 하는 치수를 먼저 클릭합니다. 그러면 클릭한 치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클릭한 치수에 대해서 사용자는 먼저 치수선이 아닌 그죠? 치수가 아닌 우리가 볼 거는 화살표 먼저 그죠? 좀 내려가서 여기에 치수 보조선입니까? 예, 치수선. 자, 치수선에 대한 부분을 치수선 1번을 사용자가 끄기를 하면은 자, 이렇게 미리 보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끄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1번을 끄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2번에 가서 2번을 이렇게 끄기를 하게 되면 2번에 대한 보조선이 사라지고요. 같은 방법으로 치수 보조선도 2번을 끄기를 해버리면은 한쪽이 눈에 보이지 않게끔 숨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수선 1번과 치수선 2번, 보조선 1, 2번에 대한 끄기와 켜기 기능을 활용해서 화살표의 치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숨기거나 다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이 다 되었으면은 키보드 ESC를 누르시고 그리고 지금 프로퍼티스 창은 닫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대략적인 지름 치수를 입력하셨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직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수평 치수죠. 그래서 다시 선형 가서 이번에는 여기 점 포인트부터 예를 들어서요, 그죠? 여기 포인트까지 이 부분에 대한 가로 치수를 입력했고요. 다시 여기 포인트부터 여기 포인트까지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전체적인 가로 치수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는데 자, 도면을 보니까는 여기 17이라는 부분에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차에 넣는 입력 방법도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항상 치수라든지 문자를 편집하려면은 치수를 더블 클릭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마우스 커서를 뒤쪽으로 보낸 다음에 필요한 공차 플러스 0.1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지수 표시죠. 지수 표시를 이용을 해서 그 스페이스바로 한 칸 띄고 그리고 0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방금 입력한 이 공차 부분을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에 보면은 스택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택이라는 기능이 바로 분수로 표시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여기 지수 표시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스택이라는 기능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죠? 분수 표시로 뜨는데 자, 닫기 버튼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공차 표시도 같이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 플러스에 있는 0이랑 아래쪽에 있는 0에 대한 위치가 대략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공차 기호가 또 되게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이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 기능 들어가서 자, 뒤쪽에 있는 부분들을 일단 삭제하겠습니다. 키보드 딜리트 이용해 가지고 전체 삭제했고요.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플러스 0.1 자, 지수 표시하고요. 아까는 한 칸을 띄웠는데 지금은 두 칸 정도 띄워놓고 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분수로 바꿀 부분을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자, 요거에 대한 요거 우리 스택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간격이 얼추 맞춰지게 되고요. 다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요거에 대한 크기를 한 대략적으로 2.0 할까요? 2.0 입력하고
엔터 누르게 되면은 공차가 더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맞다 그러면 닫기 버튼 눌러서 그리고 엔터 눌러 가지고 공차 기호까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키홈. 자, 키홈에 대한 치수도 동일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선형 치수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 포인트부터 여기 포인트까지 수평 치수를 입력하는데 입력된 치수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뒤에 공차 JS9라는 공차를 입력하고 닫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공차가 표시됐고요. 또 선형 치수 들어갑니다. 어떻게? 여기 포인트부터 이 점까지 가로, 세로 치수를 입력하는데 이 세로 치수에도 동일하게 공차 들어가니까 어떻게? 치수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방향키,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커서를 뒤로 보내놓고 공차 입력하겠습니다. 플러스 0.1 그리고 지수 표시하고 지금은 스페이스바 2번 클릭을 해서 한 2칸 정도 띄우고 0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쭉 선택을 해놓고 일단은 먼저 2.0 크기를 먼저 바꾸고요. 두 번째 스택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분수 기호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문서 닫기를 누르게 되면은 공차 기호가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퍼 기어를 입력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퍼 기어에 대한 그 표, 자 이제 스퍼 기어와 관련되는 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 표는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작성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요놈들에 대해 가지고 그 이제 뭐 선 종류, 색상, 뭐 선 굵기 이런 부분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면층을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층 생성하는 기능 LA. 자, LA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자, 그러면은 도면층과 관련되는 창이 하나 뜨는데 먼저 사용자는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 겁니다. 자, 지금 만드는 도면층은 제가 뭐 외형선 할까요? 자, 외형선이라는 이름에 자, 색상을 클릭합니다. 외형선 색상은 초록색이고요. 확인. 그리고 외형선은 선 종류가 일반적인 실선인데 자, 선 가중치를 나중에 출력했을 때 선 가중치를 한 0.4 정도 할까요? 이렇게 0.4를 입력하고 확인했습니다. 자, 다시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 겁니다. 지금 만드는 도면층은 수문선입니다. 그래서 색상부 수문선에 대한 색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색상은 노란색 잡아주고요. 확인. 그리고 수문선에 대한 선 종류는 그 우리 보통 말하는 점선, 히든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선 종류를 선택하시고 로드를 하는데 자 일단 수문선에 대한 선 종류 히든입니까? 저는 그래서 히든 2. 자, 히든 2를 선택을 하고 확인 누르고 히든 2를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히든이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선 가중치를 선택을 하는데 자, 히든에 대한 선 가중치 대략적으로 한 0.25 정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수문선 적용됐고요. 다시 새 도면층을 클릭을 해서 지금 만드는 부분은 중심선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선을 잡아주는데 중심선의 색상을 클릭합니다. 색상은 빨간색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선 종류를 선택합니다. 자, 중심선에 대한 선 종류도 같은 방법으로 로드 하는데 여기서는 선 종류를 저는 센터 2 지금처럼 센터 2를 선택하시고 확인했고요. 센터 2를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중심선을 적용했고 이 중심선에 대한 선 가중치를 클릭을 해서 선 가중치 뭐 대략적으로 0.18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중심선이 생성되었고요.
자, 또 새로운 도면층을 만드는데 지금은 가는 선을 만들겠습니다. 자, 가는 선에 대한 색상은 빨간색, 선 종류는 우리 일반적인 실선 확인했고요. 선 굵기도 0.18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 되었다 그러면 도면층을 닫기를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도면층을 지금처럼 설정했고요. 자, 닫기 버튼을 누르면 방금 작업한 도면층들이 위쪽에 이렇게 배열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적용한 도면층들을 생성한 도면층들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는 사용자가 그죠?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를 다 선택할까요? 전체를 선택한다라기보다는 자, 먼저 외형선 자, 그죠? 그래서 선 하나 기준되는 선 하나 클릭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용자는 이 선 하나를 클릭해 놓고 선택한 선에 대해서는 중심선이 적용됩니다. 키보드 ESC. 그리고 사용자는 또 기준되는 선 하나 클릭해 놓고 이 선을 저는 외형선 주겠습니다. 키보드 ESC. 그리고 기준되는 선 하나를 클릭해 놓고 이 선은 도면층을 가는 선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자, 이렇게 기준되는 선들을 하나씩 만든 이유가 이제부터는 이 기준되는 선들을 다른 쪽으로 복사시킬 거거든요. 그때 쓰는 기능이 바로 특성 일치. 자, 특성 일치라 그래서 MA를 실행합니다. 특성 일치 MA 하신 다음에 엔터 누르면 처음에 물어보는 게 원본 객체거든요. 그래서 원본 객체 중심을 클릭해 놓고 사본 객체 중심으로 바뀔 거는 이 선이 바뀌어라. 그리고 이 선도 클릭하고 요것도 중심선이고 이것도 중심선이고 요것도 중심선이죠. 자,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자, 이번에는 외형선 똑같이 해볼까요? MA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원본 객체인 외형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외형선으로 바뀔 거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자, 선택한 객체들은 전부 다 외형선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외형선으로 형상들이 변경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형상이 잘 안 보이신다 그러면 이렇게 확대해서 형상들을 확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외형선들을 지금처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죠? 클릭하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죠? 처음에는 외형선들을 한꺼번에 바꿔놓고 그런 다음에 뭐 중심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문선이라든지 별도로 작업을 해주는데 지금은 뭐 연습 단계니까 이렇게 하나씩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엔터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인 스포 기어를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스포 기어에 대한 부분을 지금처럼 작성을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작업했던 게 참 그리고 자, 그 중심선을 그죠? 이쪽이죠. 여기에 중심선을 표시했는데 얘네들이 중심선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들에 대한 간격이 너무 넓어서 너무 넓거나 중심선에 대한 간격이 너무 넓거나 또는 너무 좁으면은 선이 선처럼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선 간격을 조정하는 기능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은 LTS. 자, LTS라는 LT 스케일을 실행합니다. 엔터. 자, 현재 기본적인 축척 비율이 1인데 여기서 제가 0.5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 선들에 대한 간격이 좀 더 줄어들었죠. 다시 LTS에서 엔터. 이 값을 제가 한 0.2로 좀 더 줄여보게 되면은 엔터.
중심선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중심선처럼 보이게 되는데, 물론 그림이 작을 때는 같은 방법으로 선들이 잘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너무 줄이지 마시고 LTS에서 엔터, 한 대략적으로 한 0.5 정도 엔터를 이용을 해서 이 선들에 대한 간격을 한 0.5 정도 이렇게 주시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도면 크기에 따라서 사용자가 큰 도면을 그릴 때는, 그리고 작은 도면을 그릴 때에 따라서 이 비율 값을 적절하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